팬텀도 연말연시 한번 급반등을 해주고 나서 지금 조정을 겪었는데 이게 지금 3데이 차트예요. 3데이 차트에서 조정을 빡세게 받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한 중간 정도 해줬는데 딱 지금 중요 저항 라인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단 저항 라인을 곧 돌파한 뒤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스코필드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기다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까지는 0.85달러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으로 지금 바라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차트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폴리곤 매틱. 폴리곤 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2 수혜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 이더리움의 반등과 맞물려서 굉장히 조금 더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가 되게 예쁘죠. 삼각 패턴이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지금 상단 저항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주간 차트에서 지지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달러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로는 한 2,000원 돌파 이 정도 상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폴리곤 매틱 주변을 감싸고 있다라는 점들 특히 이런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 정서가 조성되고 있는 배경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죠. 이해를 할 수 있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로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세장 전반,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걸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관심과 주목도를 받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2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의미 있게 조금 모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다 모아갈 수는 없잖아요. 레이어 2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괜찮은 주목도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아비트럼과 뭐 옵티미즘, 뭐 폴리곤 등등 이렇게 해서 조금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폴리곤 하면서 발음이 비슷해갖고 생각났는데 폴카닷도 차트가 예뻐요. 폴카닷도 한번 주간 차트 찾아보시면은 폴카닷도 아마 조금 지금 반등했을 겁니다. 폴카닷도 차트가 예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스트론 같은 분석가는 아비트럼에 대해서 지금 괜찮은 진입 시점으로 보여. 왜냐하면 돌파하고 나서 계속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지받고 반등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 시점으로 괜찮아 보이고 너 매수했어? 나는 했지롱.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수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비트론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레이어 2 중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차트 공부를 좀 하시면서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것도 대신 이거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최소 미드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더리움 호재가 지금 3월 5월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막 사가지고 하루 한두 주 정도의 뭐 재미 보겠다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고 최소 미드텀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번 강세장 전반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괜찮은 종목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홀더분들 특히 요 차트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고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입 시점은 참 고르기 어려워요. 지금 복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락업 물량도 예고돼 있고 하니까 한번 요 지지라인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아가는 입장이라서 뭐 락업 이슈 같은 건 신경을 안 쓰는 입장인데 그런 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진입 시점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거나 이거는 울프 오브 알트코인스라는 분석가가 이 사람 차트를 좀 잘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올려서 좀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들 저도 다 모르고 다 알 필요도 없고 지금 막 좀 구분을 지어 놓은 게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일단 이번 강세장에서 안전한 종목, 중간 안전한 종목, 약간 리스키한 종목들 이런 투자와 관련돼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이 사람이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한 3배 정도 안전빵,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 10,000달러 요 얘기를 지금 안전빵 3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메이저 종목들 뭐 에이다, 아발란체, 솔라나, 코스모스, XRP, 폴리곤, 체인링크, 폴카닷, 유니스왑 이번에 폭등했던데 거의 갓캔들 하나 나와줬던데 아무튼 이런 메이저들 이 중에서는 중장기 대응 종목을 선택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어디 가서 5배, 10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최근 같은 어떤 자본시장 환경에서 요 정도는 이제 안전빵으로 중장기 모아가는 대응이 가능하겠죠. 한 중간 정도 리스크인데 10배에서 20배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여기서 지금 아비트럼 옵티미즘 들어가 있고 앱토스, 헤데라, 니어도 차트가 예뻐요. 니어 이번에 지금 좀 반등 나왔을 텐데 니어도 차트가 예쁘니까 좀 중장기 종목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랜더는 말할 필요 없죠. 랜더나 패치 같은 종목들은 AI 수혜 종목, 월드코인과 같이 AI 이슈가 지금처럼 관심도를 계속 높여간다 할 때마다 주목도를 받으면서 시세 역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랜더 그다음 인젝티브 말할 거 없고 세이, 수이 이런 거 다 얘기했고 알고랜드 마찬가지고 뭐 오션 이런 종목들 여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저라면은 요 정도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리서치를 한 다음에 의미 있고 나랑도 잘 맞고 내 관심사랑도 연결돼 있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요 정도에서 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리스키하다. 리스키. 50배까지 폭등할 수도 있는데 위험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찐 리스키. 200배까지 폭등할 수 있는데 위험성 있는 거죠. 완전 위험한 거. 이거 한 중간 정도의 위험인데 상황에 따라서 50배까지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50배나 200배까지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벼락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벼락 거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중에 제가 아는 거 없어요 지금. 쳐다도 안 보고 리서치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또 뭐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이건 판단의 결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투자자 개인이 판단할 몫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보다는 인베스트먼트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애들보다 나에게 설사 200배의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다시 말하면은 200배 반대급부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리스키한 종목들보다는 어쨌든 지금 프리헤빙 랠리가 시작이 됐고 반감기가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알트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 했을 때 요건 기본빵이고 요건 양념 비중 같은 경우에도 요 종목들을 한 5, 60 여기 한 3, 40 이런 식으로 조금 리스크를 안전빵에다 맞춰 놓되 이게 사실 어디 가서 이 사람 물론 이게 여기 있는 종목들이 20배 랠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가능성이 높긴 해요. 정말 지금보다 한 제가 바라보기에는 최소 5배 이상까지는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2025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떤 펀더멘털과 유틸리티적인 평가가 끝났거나 어느 정도 끝난 종목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이미 지금 대기업들의 채택을 받고 있고 글로벌하게 채택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껴있죠 지금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종목들도 그랬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부자 될 수 있겠지 대박 날 수 있겠지 이렇게 좀 리스크를 거는 것보다는 이미 그러니까 블록체인 혁신의 측면에서 블록체인 혁신에 어느 정도 지금 기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시장이 입증을 받고 실제 대기업들은 어떻게 얘네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최근에 과자 그 리츠 회사에서도 헤데라 해시그래프 위원회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헤데라를 활용해서 유통망 추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혁신에 어느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물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 사람 개인의 의견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지는 당연히 아니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70% 이상은 끄덕끄덕여져요. 여기 담겨 있는 종목들의 7, 80% 정도는.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괜찮은 종목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개인이 리서치의 어떤 영역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포트폴리오 지금 이제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저번에 급등 랠리 나왔을 때 다 매도하시고, 지금 딱 공효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재진입 타이밍 잡기가 조금 간단치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조정은 분명히 올 거고, 그때 내가 뭘 대응을 할지를 지금 공부하기는, 리서치를 하기는 굉장히 좋은 기간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리스키한 종목들보다는 안정적이면서, 특히 주요 비중은 이런 친구들이 주요 비중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내에서도 그 위너즈 코인 이슈 엄청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믹스 이후에 김치 코인은 쳐다도 안 봅니다. 이렇게 조금 글로벌 대기업들의 선택을 받는 것들 위주로 가고 있는 건데,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괜찮은 김치 코인이라고 해도 전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번에 위너즈 코인 막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의혹인지 참 그것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 사자들이 많이 있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서 우리는 이런 투기적인 관점이나 인생 한 방을 노리겠다가 아니고, 아니면 사기를 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인베스트먼트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금 더 이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혁신적인 기술의 진화와 맞물려서 그것들을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초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투기입니다. 이런 것들 바라보는 거는 투기고,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알트 시즌은 분명히 와요. 분명히 올 거고,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 움직이는 걸 보면은 간단치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2, 30%씩 막 조정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거죠. 미리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막 뽑기 하듯이 종목 선택하시면 그 후회하고, 후회도 될 수 있지만, 갑자기 막 잘 나가다가 한 50%, 60% 반등 나왔다가 갑자기 막 3, 40% 조정 오면은 이게 멘탈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지금 각자의 리서치를 통해서 확신을 얻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지, 그게 없으면은 강세장이 와도 강세장 중간중간에 큰 조정이 왔을 때 버티질 못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 강세장과 약세장을 한통 겪으면서 대부분 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리플 얘기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앞선 영상에서 제가 다뤄봤었는데 재밌는 상황입니다. 역시 리플의 미래는 블록체인 시대의 은행 모델이 되겠구나, 이거를 조금 더 확신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됐었는데, 이 파노스 매크라스가 밝힌 내용이에요. 리플 XRC 레저 기반의 이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덱스와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이게 지금 XRP 레저의 다음 핵심 기능이 될 전망이다. 되게 재밌죠? 지금까지 XRP 레저가 그래도 확장성을 보이면서 NFT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주목도를 받은 건 사실이고, 뭐 국경 간 송금 혁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이제 리플 XRP가 가지고 있는 거의 상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진짜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특히 이제 디파이 혁신에 완전히 포커싱이 맞춰진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선명하게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이게 지금 원래 2월 14일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중간에 에러가 난 게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2월 안에는 도입이 될 것이다 라고 데이비 슈월츠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XRP의 유동성을 XRP 홀더들로부터 확보를 하고, 가격 변동을 관리를 하고,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유동성을 제공했던 XRP 홀더들에게 나눈다. 그러니까 XRP 홀더들 입장에서는 패시브 인컴이 가능해지는 거고, XRP 레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동시에 XRP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되게 의미 있는 상황. 그러니까 XRP에 대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는 건데 뭐를 하냐?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XRP 레저 대출 프로토콜. 그러니까 랜드와 바로우를 가능하게끔 XRP 레저에 올라타 있는 사용자들은 다른 프로젝트 플랫폼에 갈 필요 없이 XRP 레저에서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XRP 레저 기반의 D앱을 통해서는 뭐든지 다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 이 모든 걸 다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내용인 거잖아요. 대박이죠.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지금 XRP 레저 기반으로 다 거의 다 지금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홍콩 통화청이랑 리플랩스랑 CBDC 프로젝트 파일럿 협력을 했을 때 파트너십 맺었을 때 리플랩스의 담당 분야가 NFT, 특히 부동산 NFT 분야였잖아요. 그때 이제 홍콩 통화청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를 블록체인화해서 NFT화된 거래,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여기서 부동산 대출, 담보 같은 것도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파일럿 테스트의 목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이 XRP 레저 대출 프로토콜을 보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지금 은행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XRP 레저 위에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슈가 본격화된 시대가 왔을 때 모든 걸 가능하게 하겠다. 은행 따위 필요 없다. XRP 레저 위에서 다 한다. 대출이니 뭐니 다 가능하다. 요게 지금 이야기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XRP 레저 위에서 대출 프로토콜이 실행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 테마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한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리얼 월드 에셋 이슈 RWA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약간 머리끝이 살짝 쭈뼛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짜릿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XRP 홀더분들 그냥 너무 단기 시세에 어차피 이거 다 소송 때문에 그런 거고 XRP 자체는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홀더분들 힘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조금 힘줘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XRP 레저의 확장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미래 은행의 케이스 모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크 디펜더 재밌는 얘기죠. 지금 0.5198달러에도 조정 멈췄고 0.6649달러 돌파 이후에는 포물 선형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어디를 향해서 18.275달러. 네, 이게 정말 18이 아니고 18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8달러. 네, 이게 참 너무 보고 싶어요. 18.275달러. 우리가 다 마음이 지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XRP 홀더분들은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